2009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팀의 선택을 받은 포수는 단 3명.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뽑힌 포수는 2차 3라운드 전체 19순위로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죠. 나이 상관없이 미친듯이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겠다. 2009년 히어로즈의 스프링 캠프에서 김시진 감독이 1, 2군 포함 5명의 포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졸 유망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열심히만 하면 주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1년이 지난 2010년 1군의 교체로 7경기에 나왔고 타석에는 겨우 2번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한 어깨와 좋은 타격 재능을 지녔다는 평가가 무색할 만큼 퓨처스에서도 고전하고 있었죠.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동원이었죠. 그렇게 현실을 인정한 유망주는 빠르게 상무 입대를 결심했는데 예비 명단에 겨우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순간 상무에 합격한 안지만과 조동찬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혜택을 받았죠. 당시 상무 김정택 감독은 대표팀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2명의 추가 합격자를 정해놨는데 김현우, 박동원이었죠. 상무 첫 해에도 그의 성적은 직전 시즌 퓨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에게 밀려 백업 생활을 전전하던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상무 트레이닝 센터에서 우연히 친해진 역도 선수와의 만남. 이때부터 웨이트에 빠진 그는 체중이 무려 17kg이나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파워도 늘고 배트 스피드도 빨라지면서 자신감도 올라온 그는 2012년 타율 3할 2푼 6리, 9홈런 41타점, OPS 0.917. 박동원이 상무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을 당시 히어로즈의 포수는 허도환과 최경철. 수비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타격에서 아쉬움을 보이던 이들 때문에 팀은 공격형 포수에 대한 갈증이 컸죠. 2012 시즌이 끝나고 새롭게 히어로즈 감독으로 선임된 염경엽 감독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대되는 선수들 중 한 명으로 박동원을 뽑았습니다. 포수에게 수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격 성적은 내줘야 하는 법. 염 감독은 경험은 부족해도 타격 재능만큼은 확실한 박동원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결심했죠.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타고난 어깨는 좋아서 송구에 강점을 보이긴 했지만 그 부분을 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드러냈고 타격에서도 좀처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고 부상까지 당하면서 엔트리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 감독은 인터뷰에서 올 시즌 박동원에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올해 1년은 말 그대로 박동원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다. 1년 투자에 10년갈 포수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줬죠.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 더 멀리 내다보며 블로킹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타석에서는 우측으로 계속 밀어치라고 주문하는 등 기본기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2014년 비니 로티노를 선발 포수로 내보내는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박동원을 2군에 내려보내기도 했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 3할 3푼 3리, 4홈런 15타점, OPS 1.081을 기록하며 스스로 1군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1군으로 올라와 수비에서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며 염 감독이 말했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포수로서의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비록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쳤지만 포스트 시즌 정경기에 선발로 나와 투혼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2015년과 16년에는 2년 연속으로 1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히어로즈의 주전 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한 후 염 감독이 사퇴하면서 둘의 동행은 잠시 멈추게 됐죠. 타율 2할 5푼, 두 자릿수 홈런, OPS 0.7, WRC 플러스 780. 물론 강민호, 양의지 같은 리그 최정상급 포수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2년 연속 900이닝을 넘기면서 히어로즈의 안방을 든든하게 지키는 주전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동료 조상우와 함께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KBO는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면서 그의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말았죠. 2019년 긴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다시 리그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공인구의 변화로 투수들의 시대가 도래한 극심한 투고 타자 시즌. 비록 규정 타석을 넘기지 못했지만 타율 2할 9푼 7리, 10홈런, 55타점, OPS 0.812, WRC 플러스 132.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OPS 0.8과 WRC 플러스 100을 넘기며 유망주 시절 기대했던 공격형 포수의 모습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30살을 넘긴 2021년 프로 데뷔 처음으로 20홈런을 넘겼는데 이 기록이 더욱 의미 있었던 건 2011년부터 20년까지 이 기간 동안 KBO에서 20홈런을 넘긴 포수는 강민호와 양의지 단 2명뿐.
그들의 전유물 같았던 20홈런 포수 계보에 박동원이란 이름이 새롭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타격폼 논란이 있었지만 수정한 부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개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우긴 했지만 사실 그는 이재원과 번갈아 포수 마스크를 쓰면서 붙박이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풀타임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박동원은 FA 자격을 앞두고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여러 팀들과 카드를 맞춘 끝에 기아 타이거즈와 빅딜이 성사됐죠. 선수의 FA 로이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BFA 단연 계약도 충분히 가능했기에 두 구단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스토브리그 FA 시장에 나온 4명의 포수 양의지가 두산으로, 유강남이 롯데로 향하는 와중에 박동원은 LG와 4년 65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둥지를 틀었죠. 그리고 정확히 10년 만에 스승이었던 염 감독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후반기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2023년 전반기 타율 이하 7푼 1위, 15홈런 52타점, OPS 0.871, 특히 5월에 9홈런, OPS 1.185를 올리면서 월간 MVP에도 오른 그는 한국 시리즈 2차전 8회 말 박용현을 상대로 터트린 극적인 역전 투런 홈런은 1차전 패배로 넘어갈 뻔했던 흐름을 1승 1패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차전에도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2023년과 24년 2년 연속 리그 포수 가운데 가장 긴 수비 이닝, 여기에 2년 연속 20홈런, 생애 첫 국가대표까지 경험한 그는 올 시즌 현재까지 OPS 1위, WRC 플러스 1위, 홈런 2위, 장타율 2위, 타점 5위, 출루율 5위. 3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라운드 위에서 몸소 증명하고 있는 박동원. 특히 2023년 LG 유니폼을 입고 염경엽 감독과 극적으로 재회하며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스토리는 염 감독이 말했던 정확히 10년 전 미래를 향한 투자가 마침내 완벽하게 꽃피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리그 최고의 포수가 강민호, 양의지 2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동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